제 결혼 이야기를 차에 과하게 대입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혼자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 저곳 생소하지만 참 유익했고 재미있었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와 저에게 한국 사람인가요? 묻더군요. 해외였는지 아니면 같은 민족 아니면 다 젊었기 때문인지 쉽게 말을 섞이게 되었고 여행을 같이 어울려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니 서로 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어디에 사냐고 묻더군요. 경기도라고 대답했는데 혹시 성남? 맞다고 얘기하자. 분당구? 또 맞다고 하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혹시 정자 3동? 이번에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어떻게 아세요? 사실 저도 그쪽 탄천 근처에 삽니다. 라고 마냥 기뻐서 얘기하더군요. 그때 참으로 오묘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어쩌든 귀국하고 서로 연락하고 데이트하고 밥 먹고 와인 마시고 백화점 가고 선물도 받고 꽃다발도 받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제 결혼 이야기가 차의 과학과 무슨 연관이 있냐 궁금하시죠? 이제 그 답을 짱유아 교수가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짱유화입니다. 차의 과학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나레이션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차의 기초 과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물과 공기가 가장 중요한 생명원입니다. 물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한 화학 물질이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은 보통 액체 상태의 물을 가리킵니다. 이 물이 고체 상태인 것을 얼음이라 하고 기체 상태인 것을 수증기 그리고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물은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며 생체의 주요한 성분이죠. 인체는 약 70%, 어류는 약 85%, 그 밖에 물속의 미생물은 약 95%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인체와 마찬가지로 약 70%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구, 즉 물의 지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은 지표면의 71% 정도를 덮고 있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물의 97.5% 정도가 바닷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용 가능한 물인 민물은 2.5%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68.7%는 빙하와 만년설이고 지하수와 토양의 수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 민물, 즉 담수의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음료수라고 합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지구상에 처음으로 생명체가 태어난 곳은 물입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몸속에 일정한 양의 물을 유지해야 건강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죠. 사람은 개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분비물, 즉 땀, 배설물 등으로 하루에 약 1.5리터 정도의 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만약 1에서
2% 정도의 수분 손실이 발생하면 갈증을 느끼고 3% 정도 손실이 발생하면 탈수 증상을 보이고 10% 정도의 수분 손실이 발생하면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물을 날마다 6잔에서 8잔의 물, 거의 2리터 정도 마셔야 적절한 양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얼마 마시나요? 그럼 공기는 어떤가요? 지구를 둘러싼 대기 하층을 구성하는 무색 투명한 기체로 지구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되었습니다. 지구상 생물 존재에 꼭 필요한 역할이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의 주성분은 산소와 질소. 비율을 보면 산소는 1, 질소는 4의 비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아주 미미한 성분들로 혼합된 것이 공기입니다. 그렇다면 차를 얘기하는데 웬 물과 공기를 언급하는지 이상하죠? 그 이유는 바로 공기의 산소, 그리고 물의 산소와 수소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산소와 수소의 한자 어원을 한번 짚어보고 다시 차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자어로 이루어진 원소들의 이름은 개화기 이후 한자 문화권에서 서양 과학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일본에서 명명된 것들입니다. 개화기 이후 동양에서 가장 먼저 개화한 일본은 주로 독일의 과학 용어를 수용하였습니다. 산화는 산소와 결합하여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화학 반응, 즉 산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산화라는 한자 용어가 바로 일본인들이 만든 한자 신조어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아직도 많은 과학 서적에서 산화효소의 영어 발음인 옥시데이즈, 이 단어를 일본식 독일 발음인 옥시다제라고 표기하고 그리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원소 이름도 그렇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인 수소와 산소도 각각 독일어 직역된 이름들입니다. 가령 독일어에서 물과 재료를 합성해 당시 일본에서 만든 한자가 수소입니다. 여기에 수자는 물, 소자는 원소의 뜻합니다. 그렇다면 혹여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카테킨을 카테친으로 산화효소를 폴리페놀 옥시다제라고 발음한다면 이젠 카테킨 그리고 폴리페놀 옥시데이즈로 바꿔주면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소의 한국어 이름은 대한화학회가 결정합니다. 2007년부터 모든 원소의 명칭을 독일어가 아닌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 즉 IUPAC에서 정한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대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현재까지는 118종이 알려져 있고 순물질의 구성 입자를 원자라고 부릅니다. 차의 과학에서 많이 들어본 용어가 페놀, 폴리페놀일 것입니다. 이 페놀이 바로 수소와 산소, 이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산소의 원소기호가 O, 수소의 원소기호는 H입니다. 페놀의 화학식이 OH입니다. 즉, 한 개의 수소 원소와 한 개의 산소 원소로 이루어진 원자단입니다. 그렇다면 원자단은 무엇을 뜻한 건가요? 원자단의 또 다른 표현은 한자로 기, 영어로는 베이식을 말합니다. 한자 기의 어원은 기초의 준말입니다. 즉 구성된 원자의 토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에서 페놀을 설명할 때 하나의 수소 원소와 하나의 산소 원소로 이루어진 수산기를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OH로 표시된 페놀의 정확한 표현은 한 개의 수소 원소와 한 개의 산소 원소로 결합한 일가의 기를 가진 수산기입니다. 여기에서 새로 나타난 일가의 용어를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가의 뜻은 이렇습니다. 페놀 일가란 하나의 수산, 기만 말하며 페놀 이가라고 얘기하면 두 개의 수산기 그룹을 뜻합니다. 물론 3가는 3개, 4가는 4개의 수산기를 말합니다. 2개 이상, 즉 복수의 페놀 구조를 가진 화합물을 영어에선 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놀이 2개의 이상의 가를 가진 구조 화합물을 폴리페놀이라고 한 것입니다. 화학 구조식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먼저 이 움직이는 개별의 원형 물체를 원소를 보고 이 원소에는 O라는 산소와 H라는 수소가 있습니다. 산소와 수소, 이 두 원소가 합쳐 만들어진 것이 페놀 화학물입니다. 그럼 페놀의 화학식을 보죠. 산소와 수소가 합쳐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학식의 그림처럼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일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가의 페놀이 2개 이상 혹은 수많은 페놀들이 연결지어 만들어지면 다가, 즉 폴리페놀이라고 합니다. 화학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페놀들이 연결지어 만들어진 것이 여러 형태의 폴리페놀입니다. 사실 이 용어를 중국어로 설명하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중국어로 페놀은 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폴리페놀을 다분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참 쉽죠? 그런데 말입니다. 페놀 가운데 폴리페놀은 약 8,000여 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차의 폴리페놀에는 10여 종에 불과합니다. 폴리페놀, 이것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얘기할 때 T자를 붙여 티폴리페놀로 설명하면 보다 쉽고 명쾌해집니다. 세계에서 티폴리페놀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작고하신 양시엔창 교수입니다. 그는 한평생 페놀, 티폴리페놀, 카테킨을 연구한 베트남 화교 중국인입니다. 그는 무려 552페이지를 다하는 차다분 화학이라는 걸작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티폴리페놀, 카테킨을 연구하는데 필독해야 할 지침서로서 많은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중국 차학계에서는 그를 카테킨의 아버지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중국어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페놀의 중국어는 분, 폴리페놀은 다분, 폴리페놀에서 자를 붙여 차다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티폴리페놀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는 성분이 카테킨입니다. 카테킨 성분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는 성분은 EGCG입니다. 그래서 혹여 카테킨을 설명할 때 이 영상을 꼭 기억하고 이렇게 풀어보세요. 앞서 여성분이 결혼 이야기를 얘기했던 것을 대입하면 한국은 페놀, 경기도는 폴리페놀, 성남시는 티폴리페놀, 분당구는 카테킨, 정자 3동은 EGCG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파생된 작은 단위, 지역의 이름처럼 카테킨도 EGCG도 모두 페놀에서 파생된 화학 물질입니다. 폴리페놀, 그리고 카테킨, EGCG를 설명할 때 서로가 다른 물질처럼 설명하지 말고
모두 같은 조상이라는 것을 알고 설명해 보세요. 어떠세요? 이젠 쉽게 기억할 수 있죠. 실제로 차의 맛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왜 가공해서 차잎을 갈변해야 하는지, 저장해서 왜 차가 또는 수색이 갈변되는지, 이 모든 변화의 핵심 성분이 바로 카테킨입니다. 차의 과학에서 카테킨은 너무나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카테킨을 반드시 확실히 이해해야 모든 문제가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티폴리페놀의 핵심 성분인 카테킨은 차후 여러 차례를 나누어 상세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닭, 알을 낳습니다. 이 알이 부화가 되면 생명을 가진 병아리가 되고 반대로 실패하게 되면 다른 생물의 먹을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식도 이와 같습니다.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알면 생명을 갖게 되고 그러지 못하면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아무 의미가 없는 무생물처럼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병아리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계란, 후라이? 또 아니면 계란, 반숙으로 한 생을 마감하는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 지식 이해의 척도에 달려 있습니다. 짱유화티 꾸준히 시청하면 다양한 차의 지식, 과학, 고전, 그리고 보이차,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짱유화입니다. I'll be back.